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8,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서 올해 들어 몇 번째죠? 6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오늘 좀 시장에 발동이 됐습니다. 반도체 투톱 무너졌고 반도체 투톱의 수급이 버티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섹터들도 대부분 다 좋지 않은 성적을 내놓았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이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시장은 실적이 아니라 이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앞으로 캐펙스 확대 여부에 주목을 할 것이다. 한 7월 20일 이후쯤부터 빅테크의 실적이 나오고요. 실적보다는 얼마나 투자 금액 늘릴 거냐 이 부분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시장, 선물 시장에서도 마이크론, 샌디스크 각각 5%씩 하락하고 있어서 우리 시장에 대한 것이 선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내일 추가 하락이 예견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좀 반등 나와주면 좋겠는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오늘 투톱 좋지 않았고요. 스퀘어 그리고 삼성전기는 두 자릿대로 조금 더 크게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어제 강했던 현대차는 오늘 하루 만에 반락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알테오젠과 HLB만이 코스닥에서는 빨간불을 켜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에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 실리고는 있는데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그런 모습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 상승했는데 과연 이 상승세를 내일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그래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그래도 방어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네요. 이제 포트에서는요. 삼성전자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상승률이 좀 계속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총 손익 아직까지 플러스권인데요. 고민이 정말 깊습니다. 팔까 말까 고민은 되게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 일단은 오늘 홀딩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왔던 APR이 오늘 9% 장 좀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APR 일단은 실적 호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적 플레이가 가능한 섹터 중에서 소비 쪽으로 지금 시선이 많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에서 올리브영 1호점이 오픈을 했는데 글쎄 밤부터 캠핑 그 장비를 들고 와서 밤을 새서 줄을 서고 아침 8시에 줄을 섰는데 오후 12시에 들어갔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제 샀던 기아인데요. 어제 기아 사고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마무리했지만 그래도 제가 좀 저점에서 잘 샀나 봅니다. 플러스 0.3%에서 거래 마쳤고요. D&D 파마텍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D&D 파마텍도 메시 치료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는 구간입니다. 12% 반등하면서 제가 어제는 이 종목을 손절할까 말까 고민입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좀 급등하는 걸 보고 일단은 매도 안 했고요. 그동안 빠졌던 낙폭을 좀 회복하는 수준의 오늘은 급등이었습니다. 이 급등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 포트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수익스 시선 확인합니다. 오늘 시선은 역대급 변동성 장세입니다.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랠리, 그 이후에는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급락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실은 예측을 하지 못해서 정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는 계속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시고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 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극복해 나가보시죠. 시선 강탈 출발할게요. 네, 오늘 역대급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이용준, 송필호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 좀 도움 말씀을 많이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이용준 의원님부터 여쭤볼 텐데요. 반도체를 골라주셨거든요. 네네네. 지금 벌써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만 맞아요. 6번째 발동이 됐어요. 이런 적이 정말 거의 완전 처음인데 항상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나오고 나서 반등을 합니다. 대부분은.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내일장 혹시나 진짜 한 번이라도 반등을 해줄까 그런 기대도 있고 만약에 반등을 하면 일시적으로 탈출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지금 있거든요. 네네. 좀 답변해 주시죠. 그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 근래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루는 급락, 또 하루는 급등, 막 이렇게 지금 시장이 고가에서 급등폭이 크니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장이고 또 우리가 지금 시장을 잘 또 헤쳐나간다면 앞으로 또 훨씬 더 안전적인 시장이 나오는 거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다 힘든 거니까 나만 힘든 거 아니야? 내가 종목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보다는 너무 안 가는 것 같은 경우는 빨리 손절하고요. 지금 가는 섹터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대응하시면 좋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들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7,600으로 계속 내려앉았다. 이게 좀 굉장히 좀 의미한 바가 큰데 실적 발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또 세론이 나왔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있는 시점 딱 두 개인데 외국인 매도가 우선은 잡히지 않는다.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환율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외국인이 13거래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 위해서는 환율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과 외국인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코스피가 하락한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뭐 항상 다들 아시겠지만 차익 매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피크아웃이 아니냐 고점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AI 투자에 지속 가능하냐 이런 이슈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는 거는 앞으로도 코스피 지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제는 외국인이 돌아오고 그리고 환율이 잡힌다면 대신증권에서는 코스피 목표 주가를 10,000에서 11,500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개만 잡힌다면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주도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8,000이 깨졌을 때가 메타발 반도체 쇼크로 깨졌는데 바로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반전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내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종목 말씀드릴 텐데 반도체는 아무래도 두 종목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제친 삼성전자 앞으로 관건은 여기 핵심은 앞으로 봐야 될 거는 7월 달, 이번 달 말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하고요. AI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하니까 아마 삼성전자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추세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도냐, 뭐 입절이냐 이런 관점보다는 내릴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는 관점을 한번 갖고 와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29% 올랐고 영업이익은 무려 1,800%가 넘게 올랐으니까 실적은 나무랄 데가 전혀 없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이번 주를 보면 지난주는 21선을 지지를 받는 주였다면 지금 61선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번 주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전제는 외국인 매도가 좀 줄어들어야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의 급락이 내일의 급등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여전히 59만 원 정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목표 주가로 보고 있는 증권사도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좀 다른 느낌인데 SK하이닉스는 어차피 시총 1등과 2등 종목이어서 같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이슈로 간다면 SK하이닉스는 이제 미국 상장에 대한 이슈인데 상장을 한다는 자체는 호재로 지금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상장을 하게 된다면 그 원달러 환율에 대한 급한 불을 꺼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환율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훨씬 크니까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상장을 해서 43조 규모의 달러가 국내에 많이 유입된다면 환율에 대한 안정세가 되면서 아마 이게 주가의 부양으로 반영되지 않나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좋게 보고 있고요. 눌릴 때마다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분할로 매수하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또 환율이 영향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달러당 원화 가격이 일부 조정을 받으면서 하향 안정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 점을 긍정적으로 이제 삼아서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가 되는 바고요. 또 반도체는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관점 하에서 오늘 반도체 들고 와주셨습니다. 송필호 위원님은 제약바이오 선택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약바이오가 정말 호재는 많거든요. 정말 호재는 많은데 주가는 진짜 잘 못 갑니다. 오늘 오른 종목들도 많지만 이게 올랐다기보다는 낙폭을 좀 줄였다, 회복했다, 조정을 회복했다 정도의 상승이라서 제약바이오 사실 손이 쉽게 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모건 스탠리에서는 금리나 수혜로 이제 제약바이오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어떻게 볼까요? 앵커님이 이야기했듯이 오늘 이제 모건 스탠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반도체 팔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죠. 우리가 보면 2001년도 8월 달인가요? 그때도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충격을 한번 받았죠. 과연 이번에도 좀 뭐 충격을 받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반도체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바이오를 사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 바이오하고 미국 바이오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하고 미국 바이오하고 좀 다르게 움직였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바이오는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바이오는 지금 밑으로 하락세를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쏠림 현상이 해소가 되면은 바이오가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바이오 ETF들 몇 개 보여주겠습니다. 저 화면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 화면 보여주시면은 미국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제가 보면은 바이오 ETF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바이오 ETF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XVI라고 있는데 최근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미국에서는 바이오 흐름이 엄청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미국의 바이오 ETF가 IBB라고 있습니다. 이 ETF도 지금 신고가가 계속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죠. 그다음에 나스닥의 이제 생명과학 지수를 보면은 이것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바이오가 엄청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쏠림 현상 때문에 바이오가 소외가 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도 미국 바이오를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중에서 이벤트를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 있냐면요. HLB가 이번에 세 번째로 이제 미국 FDA에 간암 신약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7월 23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세 번째 신청해가지고 HLB가 간암 치료제 허가를 받으면은 우리 바이오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7월 달에 있는 이벤트가 하나 또 큰 것이 하나 뭐가 있냐면요. 코롱 티스진이 관절염 치료제 지금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5월 달까지 지금 임상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결과를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7월 달에 이 결과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은 우리 바이오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이제 학회가 계속 열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학회에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뭐 D&D 파마텍이나 올릭스, 패트론 같은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 기술 이전도 이전할 기술 이전을 이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 중에 관심을 가질 종목은 니가켄 바이오는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바닥을 치지 않았냐. 지금 증권사 애널들이 바이오 담당 애널들이 니가켄이 바이오 이제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을 하면 가장 큰 계약을 할 것이다.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HLB 이제 7월 23일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간암 치료제 이제 승인 여부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HLB도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D&D 파마텍 이 종목도 저는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종목 중심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진짜 미국장에서는 바이오 ETF가 신고가를 갈 정도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는 지금 전혀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정말 수급이 비이상적이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급이 정말 안정화가 되면 갈 섹터 중에 하나로 바이오를 선택해 주셨고요.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주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APR을 실적 플레이를 하려고 제 포트에 담았던 것이고 지금 수급이 좀 많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게 실적주도 사실 사야 되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잘 버텨준 섹터도 네네. 물론 오늘 있었고요. 어떻게 할까요? 실적주 담을까요? 실적주 잘 잡으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항상 저는 반도체 에너지 보고 있는데 네. APR하고 보니까 오늘 하락장에 유일하게 올랐던 게 화장품 관련주도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적으로 올랐다기보다는 제 생각인데 수급이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제가 방송할 때 제 공개 방송에서 조심스럽게 드리는 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기관의 수급은 종목으로 움직이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지수로 움직인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APR이랑 몇몇 종목들이 있거든요. 제가 토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APR이랑 하나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화장품 주 중에 흐름들이 괜찮아요. 즉 말씀드리면 지금 반도체 하지만 거기서 빠지는 수급이 지금 화장품 쪽에 간다. 그러니까 실적에 간다기보다도 그동안 못 올랐던 실적이 있는 화장품으로 간다 이렇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기관 수급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반도체 쪽에서 지금 재미를 많이 못 보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쪽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그중에 실적이 찍히는 종목도 분명히 있거든요. 앵커님 말했던 API 같은 종목. 그리고 이왕이면 추세가 올라온 종목 중에 공략하시면 좋고 정배열의 21선 이후에 있는 실적 화장품주 괜찮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배열권에 있는 실적 화장품주도 괜찮고 또 엔터주도 언급 주셨는데 오늘 하이브 같은 종목도 9% 반등했고 또 호텔 카지노 종목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습니다. 삼양식품도 오랜만에 10%대 급등 나와줬고요. 이게 내수 소비 쪽으로 지금 계속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점도 잘 염두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은 D&D 파마텍입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저는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귀신같이 반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팔았습니다. 잘한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이 종목이 이제 비지방간염,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임상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강하게 오르다가요. 주가가 최근에 좀 빠졌죠. 그 빠진 이유가 뭐냐면 7월 9일입니다. 내일 모레입니까? CB 물량이 140만 주 정도 상장이 된다니까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이제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좀 빠졌는데 오늘은 또 기관과 이군들의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회사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비만 치료제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몇 살에 그 비만 치료제 라이센스 아웃을 했죠. 그것이 지금 하이자로 그 회사가 M&A가 돼가지고 하이자하고 공동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경구용이 계속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꿈틀거렸던 것은 메시 치료제죠.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죠. 최근 임상 데이터가 엄청 잘 나왔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주가가 다시 흘러내리다가 오늘 다시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일 모레 CB 물량이 상장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권사 보고서들을 다 읽어보면요. 메시 치료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은 엄청난 큰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최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메시 치료제 라이센스 아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총 계약금이 한 3조 달러고, 3조 정도고 계약금만
보면은 계약금은 1조가 넘었습니다. 그런 게 엄청난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D&D 파마텍은 좀 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화이자 쪽에서 기술 이전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언제쯤일지 좀 계속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두 분의 AS 빠르게 봐야겠네요. 이용준 의원님부터 보겠습니다. 탑5 종목들 있고요. 가볍게 대원전선 빨리 AS 받아볼게요. 네. 자, 지금 41%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플레이를 단기적으로 잘 네, 네. 했고 이거 지금 다시 봐도 되는 거예요? 지금 눌림 자리가 나왔으니까 상한가 가는 종목 중에 눌림이 오고 대장주들은 괜찮은데 차트적으로 봤으면 가온전선 괜찮고 대원전선과 대원전 우선주 노선 괜찮더라고요. 근데 대한전선은 60일선 하단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전선주 보시는 분들은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저는 방송에서 여기 때 공략하고 6월 2일 날 상한가 하고요. 그 다음날 급등 나오고 지금 눌림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원전선 좀 길게 갖고 가실 분들은 11,000원이라는 자리 지지만 받는다면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슈로 변압기라든지 전력 전선 이슈는 계속적으로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도 보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재료가 있는지 보시고 많은 전선주 중에 대원전선이나 가온전선은 아주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선주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볼 때가 됐다라는 조언해 주셨고요. 다음에 동신건설 보겠습니다. 일단 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테마주들이 아직은 시세가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수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수급이 좀 테마주로 분산이 되고 있고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 2일에 이제 말씀 주셨는데 바로 월요일 날 21% 급등, 오늘 또 추가적으로 15% 장중 고점 터치하고 나서 좀 밀렸어요. 그래서 좀 해지로 그렇죠. 괜찮았다 이런 판단이 드네요. 제가 이거 바로 지난주에 바로 여기서 말씀드려가지고 공개방송도 말씀드리고 또 시청자분들이랑 공개방송 오신 분 다 수익 났거든요. 그래서 어제 수익 났는데 오늘 또 올랐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종목의 호가창이 되게 헐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좀 크게 하신 분들은 대응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차트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상한가를 가고요. 제가 방송한 날이 이날인데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매도만 잘했으면 다 수익인데 저는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핵심은 뉴스에서 반도체 이야기와 하면 호남 반도체 이야기로 귀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실 분들은 너무 큰 금액은 하지 마시고 이게 테마주니까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짧은 대응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대응해보자. 이 종목도 단기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음 성필호 의원님 AS 받아보겠습니다. 탑5 뒤에 나와 있고요. 한스바이오메드도 지금 탑5 5위 자리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도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이 종목도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실린 종목인데요. 지금 바닥 잘 다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이제 한스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이제 희재라고 이제 스킨부스터, 그 콜라겐 스킨부스터를 국내에 유통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움직였죠. 제가 보면 이제 휴재라고 국내 시장 공략을 하면은 점유율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일본, 동남아 국가, 그다음에 중국까지 진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스바이오 애들은 바닥을 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스바이오메드도 좀 관심 가질 차례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한번 흐름 지켜보시죠. 다음 종목은 GNC 에너지입니다. GNC 에너지도 이게 그 호남 클러스터 수혜주로 분류가 된 게 그쪽 지역의 전기가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계속 좀 공장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GNC 에너지가 올해 초에 제가 증설한 걸로 아는데 공장이 지금 다 돌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실적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보면 최근에 이제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많이 지고 있죠. 최근에 GS그룹도 데이터 센터를 지금 동해에 있다가 크게 진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이 국내 큰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GNC 에너지입니다. GNC 에너지는 이제 각 데이터 센터에 비상 발전기를 다 납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데이터 센터 건설의 가장 수혜주가 GNC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밀 때마다 좀 물량을 확보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밀릴 때마다 물량 확보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조언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선 강타의주 후보 한번 공개해 볼게요. 이용준 의원님부터요. 저는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그 하락이 크게 나오니까 테마주 중에 금호건설이 대장주거든요. 그래서 금호건설 한번 내일 장 초반에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호남 반도체 이슈가 있고 오늘 기사를 봤더니 이미 땅이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광주 군 공항에서 이제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왜 좋냐면 공항은 평탄화 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가서 그냥 건물만 바로 작업하면 되고 바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광주 전남의 건설사 중에 금호건설이라는 회사가 지금 가장 지금 주가로는 부각받고 있다. 그다음은 금호전기, 그다음 금호타이어인데 항상 대장주만 공략하시면 되는 거고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이번 투자 계획은 4조 700억 규모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좀 빨리 진행되면 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사고 내일 올라가거나 아침에 사고 바로 다 올라가는 종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대원전선도 그랬고 동신건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략하게 되면 바로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의 자리고 거래대금도 좀 최근에 계속적으로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어요. 금호건설이 테마주라고 해서 거래대금이 적게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공략하실 분들은 내일 시초가 한번 보시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18,000원까지 한번 보시고 이런 종목들은 손절은 짧게 갖고 가셔야 돼요. 손절을 안 하고 막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절은 12,000원, 목표가는 18,000원. 내일 공략해서 바로 수익 대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사서 빠르게 수익 챙기는 종목으로 금호건설 말씀 주셨고요. 다만 이 종목이 지금 급등 종목이에요.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송필호 위원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바이오 쪽이네요, 위원님. 네, 코름 TCU를 가져왔는데요. 저는 7월 안에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판단돼서 코름 TCU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골 관절염을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죠. 자, 골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통증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이 진행되는 것 자체를 늦출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임상 3상을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번 임상 3상이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대만에서 이제 아시아 바이오 학회가 열립니다.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대만에서 바이오 학회가 열리는데요. 이 학회에는 세계에서 한 850개 기업하고 기관이 한 3,000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바이오 학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동사가 참여를 해가지고 중국, 대만, 홍콩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달 안에 이제 임상 데이터가 발표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5월까지 임상 투입이 끝났습니다. 지금 결과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안에 발표를 한다 그랬으니까 내일도 발표가 될 수도 있고 모레도 발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결과가 잘 나오면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가격 전략을 이야기해드리면요. 손절 라인은 88,000원 정도 보시고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수인 13만 원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표 주가 13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코어롱 티슈진입니다. 제가 들고 온 관심 종목은 GSPNL이라는 호텔 체인 관련 종목이고요. 일단 오늘 뭐 소비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몰렸습니다. 오늘 GSPNL 6% 급등 마무리 지었는데 이제 실적이 너무 좋은데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인바운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쪽, 내수 쪽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송필호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올해 1,000만 관객이 작년 대비 한 달 전에 1,000만 관객이 입국을 했습니다. 최근에 호텔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꿈틀거리는 이유가 그죠. 최근 몇 년간 서울시에 호텔, 신규 호텔 건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많이 입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호텔 관련주들이 제가 보면은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또 객실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무료 공개 방송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지금 장 많이 네. 걱정되고 또 고민 있으실 겁니다. 어디로 가면 좀 전략 전해드릴 수 이제 있을까요? 오늘 방송 끝나고 제가 공개 방송 할 텐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과연 이게 바닥인지 추가락이 나올 건지 반등이 나올 건지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SK하이닉스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는 공개 방송에서 종목을 찍어서 말씀드려요. 내일 올라갈 종목인데 한 종목은 엔터주에서 오랜만에 한 종목 갖고 왔는데 기존의 시청자분들이나 공개 방송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종목을 오늘 공개 방송 언급해 드릴 테니까 방송 보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하셔가지고요. 종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드렸고요. 잠시 뒤 마스터 클래스 시간 최태훈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나. 네, 최태훈 의원님과 마스터 클래스 시간 이어갑니다. 바로 인사드려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도움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89조 원을 공개를 했고 이제 컨센서스보다 5조 원이나 높게 나왔어요. 성과급 다 주고도 그만큼 실적이 좋았다는 거고 3, 4분기는 더 성장할 거라는데 주가의 위치는 왜 이렇게 계속 낮아지기만 할까? 사실 많은 고민이 됩니다. 저가 매수 기회라고 해서 계속 사고 계셨던 분들은요. 지금 계속 갈수록 손실률이 늘어나니까 그건 그것대로 걱정이고 또 언제까지 떨어질까 좀 대기 매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각각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한 시기일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영업이익이 네. 엔비디아를 제치고 글로벌 1위를 1등을 차지한 했죠. 네.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서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좀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시장은 이렇게 강력한 실적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수급적인 문제가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는 강력하게 두 축, 외국인과 기관은 리밸런싱이라는 숙제를 갖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증시가 2025년에 이어서 2026년도 글로벌에서 1등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연기금의 입장에서는 보유 비중이 너무 과도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좋던 싫던 구조적으로 이것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수급적인 환경에서 이들의 물량을 오롯이 비투로 받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개인들이거든요. 이 부분이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높은 가격에서라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야 계속해서 우상향되면서 올라가는 것이고 또 바닥권에서라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시장의 수급이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자면요. 외국인들은 현재 1개월 동안 45조 원을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3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줄곧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투로 가고 있어요. 신용잔고가 사상 최대치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이 신용 물량들이 반대 매매로 출회가 되면서 변동성이 한 번 더 커질 수 있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5월 2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이제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너무나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닥의 멀쩡한 실적주들을 다 던지고 이들 종목들의 신용 매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매도 그리고 비투 매수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에 대한 시장의 재고가 한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좋은 주식들이 맞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비투로 매수하면 변동성이 조금만 확대되면 반대 매매에 대한 공포감과 우려감 그리고 예상보다 늘어난 손실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모인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고 염두하고 비투보다는 현금으로만 매수하는 전략,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현금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정부에서 이 레버리지 ETF, 시장의 수급 블랙홀 역할을 차지하는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오늘 구은철 경제부 총리도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재고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수수께끼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시장의 펀더멘털이 아닌 수급적인 이유를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왜곡됐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함정인 것 같아요. 현재 대한민국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6배밖에 되지 않거든요. 미국이 22배고 옆 나라 일본이 23배 그리고 대만이 30배입니다. 우리가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구조적으로 수급이 눌러놓은 이 엄청난 저평가 국면 길게 보자면 지금 이 7월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마련이 된 시기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대한민국은 현재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성장성도 갇혀 있는데 이렇게 왜곡이 된 주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분별하게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다시 말씀드리건데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실적 대비 이렇게 수급적인 왜곡 현상을 통해서 실적 대비 저평가가 나온 종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멀리 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우량한 종목들 중심으로 2분기 실적 기대 중심으로 저가에서 줍줍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가자라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계속 줍줍했는데 계속 떨어지면 어떡해요? 계속 떨어지는 시장은 있을 수가 없죠. 계속 그래요? 올라가는 시장도 있을 수가 없는데 제가 당부드리는 건 뭐예요? 제가 요즘에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여기서 포기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너무 받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스트레스가 굉장히 과도하니까. 네. 코스닥이 연중 신저가 부분이잖아요. 이럴 땐 여러분들 스트레스 생각하지 마시고 네. 현재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매력을 조금 더 봐야 돼요. 또 제가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코스피 12개월 선행 PR이 6배밖에 되지 않는다니까요. 글로벌에서 우리나라보다 투자 매력이 높은 국가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단편적으로 보자면 엄청난 위기 같지만 그 단편의 이면에는 엄청난 기회의 공간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이 기회는 빚으로 매수해서는 우리 여러분들 기다릴 수 않은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현금으로만 대응해 주자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첨언하겠습니다. 네, 일단 절대로 좀 신용은 자제하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반도체가 쉬어가니까 대부분 다 좀 가치 조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수 소비 쪽이 계속 강합니다. 화장품, 관광 이쪽이요. 그래서 여기 계속 좀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적 또한 좋거든요. 위원님도 좀 동일한 생각이실까요? 네, 이제 2026년 상반기 인바운드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었어요. 이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수치를 훨씬 넘어서 2,000만 명, 아니 2,2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준으로 21%가 증가된 수치인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이 비수기에도 크게 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5월 한 달간 외국인이 소비한 카드액이 2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런 추세라면은 거의 25조로 넘어서 30조도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시장에 관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의료 관광과 복합 리조트 같은 고부가 가치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크게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 백화점을 가보면 다시 이 오픈런의 줄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줄 절반 이상이 중국인 관광객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표 유통주인 신세계라든가 현대백화점은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크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종목들이 백화점 관련 종목들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역대급 관광객 증가랑 원화 약세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소비가 커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섹터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화장품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최근에 굉장히 침체되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 종목은 최근 들어서 우상향이 나오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선크림계의 표준을 이어가는 한국콜마, 대한민국 인디 브랜드의 ODM을 전부 독식하고 있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은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콜마는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계속해서 우상향되는 이 힘, 기관 외국인들의 수남매의 다음 차례가 이렇게 관광 소비 관련 종목들로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마스크팩의 이제 글로벌 리더격인 제닉, 바이오던스 마스크팩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요. 프리미엄 마스크팩이죠. 아마존에서 판매 1위를 찍으면서 지금 주가도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나아가서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점을 넘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화장품 관련 종목도 굉장히 좋지만 호텔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제가 최근에 호텔을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로비부터 북적북적한 그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객실 잡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고 해요. 또 이 호텔 관련 종목들은 객실 단가를 작년부터 꾸준히 인상을 해서 10% 이상의 객실 단가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영업 마진율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밀려드는 외국인 수요와 객실 단가 상승, Q와 P가 동반 성장하는 구조가 호텔 관련 종목들에 있는 것이죠. 호텔 신라와 더불어서 GS P&L, 서부 T&D 같은 5성급 호텔들 이런 것들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 방문 1순위가 편의점이라고 해요. GS 리테일 같은 종목들 최근 들어서 실적이 크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좀 관심 갖고 보시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랑 좀 뷰가 비슷한 것 같으세요. 진짜 좀 소비주가 많이 오르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소비주 더 집중해도 좋다라는 뉴스도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볼까요? 관심주 말씀 주세요. 네, 호텔 관련 종목 계속해서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밀려드는 외국인 관광객은 계속 커지는데 서울 시내 호텔은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호텔 기업 GS P&L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GS P&L은 서울 대표적인 기업 파르나스 호텔의 체인 호텔이고요. 이 기업은 강남의 프리미엄 호텔이죠. 인터컨티넨탈 호텔도 보유하고 있는 서울의 5성급 호텔 4개와 4성급 호텔 6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어요. 객실 단가가 10% 정도 인상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영업이익에 고스란히 반영이 돼서요. 58%의 실적 증가세가 있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는데 이때 시장이 크게 좋지 못했어요. 반도체 독식 현상 때문에 주가가 계속 왜곡됐고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의 침체에 더불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말경에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기업 2분기 실적이 정말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객실 단가도 반영이 됐고 또 4성급 호텔 웨스틴조선도 지금 영업 정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요 사업장의 가동률이 1분기 대비해서 크게 성장했다라는 부분에서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하반기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찾을 게 분명한데 그렇게 본다면 호텔 관련 종목의 실적은 2026년이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어메이징한 실적을 기록해주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GSPNL 추천을 드리고요. 위치를 보자면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입니다. 현재 이 차트를 좀 보시면 1분기 실적이 나왔던 시기가 바로 이 시점쯤이었어요. 실적 나오고 나서 반짝 오르다가 계속 우하향되고 축축 미끄러져 내려오죠. 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런 그림입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의 매수가 저가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나서 나타난 첫 번째 단기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올려준다면 저는 분명히 실적이 사상 최대치가 나올 것을 보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그에 걸맞는 가격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저항 자리인 6만 원 목표가 1차로 제시하고요. 2차 목표가는 7만 원 신고가 부근인데 이 부근에서 우리가 매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현재
손절 가격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전저점이 밑에 바짝 붙어 있는데 손절 가격은 전저점이 위치한 3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S P&L 목표 주가 6만 원, 손절 라인 33,000원 잡아주셨고요. 최근 기관 순매수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AS 바로 받아볼게요.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같은 계열이죠. 이제 국내에서 호텔 카지노를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종목 그때 가져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반도체에서 수급이 빠진다면 호실적주로 이 시선이 이동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롯데 관광개발이다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정말 때가 온 건가요? 네, 제주 드림타워라는 카지노 호텔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될수록 카지노 드로백이 증가돼서 실적 증가가 나타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 그래프가 우상향이라면 롯데 관광개발의 실적도 우상향으로 나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21%가 늘었어요. 놀라운 그런 수치였는데 매출은 30%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3배가 늘었다는 것은 객실 단가 인상분이 실적에 반영됐고 또 고부가가치 카지노 드롭백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역시나 성장 동력은 카지노 부분이에요. 객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카지노에서 최근 들어서 실적이 40% 이상 급증했다라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온다면 카지노 부분의 성장세는 더 눈부시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026년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주가가 지금 어떤 위치냐면요. 전저점 부근, 우리가 기술적인 용어로 쌍바닥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위치에 저점을 만들어놨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하향이 계속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우하향이 나타났는데 이제 바닥을 만들어서 우상향이 나타날 그림이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AS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정보에서 원전 건설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네. 원래 설계, 조달, 시공 같은 EPC 분야만 집중하던 회사였는데 이제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같은 것들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글로벌에서 유일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됐죠. 최근 들어서 호남 지역의 메가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반도체 팹이나 AI 데이터 센터에 계속 지원을 하려면 이것은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풍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탈원전 기조를 뒤집어서 이젠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뉴스가 나왔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로 인해서 하반기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기업 1분기 실적이 69%가 급증이 됐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어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도 가스터빈 부분의 수주가 크게 늘면서 실적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가가 보세요. 고점에서 거의 40%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 멀쩡하던 종목들도 이렇게 고점에서 40%, 50% 가까이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실적이 좋은 이런 알짜배기 실적주 종목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주가가 지금 바닥이잖아요. 이런 위치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 주셨고요. 역시나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빠르게 소개해 주시죠.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하루 정도 미리 준비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럴 때 멘탈을 어떻게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7월 중순으로 갈수록 새로운 시장의 주도주가 탄생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구원할 강력한 시장 주도 종목, 어떤 종목이 될지 이 시간이 끝나고 1시간 동안 제가 공개 방송에서 열심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제가 선택할 종목은 GS P&L입니다. 오늘 좀 겹쳐서요. 한번 믿고 내일 모의 매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많이 고생하셨고요. 또 내일 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곁에서 저희는 늘 이렇게 또 다양한 전략 세워드릴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